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지금 분양시장에 터진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장마다 이것 때문에 초비상 상태입니다. 공사비 분쟁인데요. 자, 이 공사비 분쟁 시작으로 처약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 바로 선착순 분양 때문이죠. 이것까지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고요. 오늘 처약 대기자분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공사비 이슈,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일이 있다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런 재건축단지에서 공사비 분쟁이 일어났냐? 코로나19 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20이었는데 현재 148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요 자재 인상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올랐고 인건비도 한 20%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2, 3년 전 착공 시점에 체결한 평당 공사비로는 현재 시공사가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더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냐? 니들이 뭐 추가로 요구했던 거 뭐 이제 설계 변경이나 뭐 커뮤니티 시설 공사비 이런 걸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나마 착공한 곳은 사정이 나아요. 그냥 조합원들 분담금 몇천 더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공사비 증액 내역 요구 내역 보실래요? 서초 신동아 같은 경우는요, 본계약에서 474만원, 뭐 솔직히 이게 의미 없는 숫자긴 한데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게 780만원이라고 합니다. 64% 증액돼요. 신반포 18차는요 660만원에서 45% 증액한 958만원, 반포 3주구는요 525만원에서 787만원 50%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공덕 1구역은 449만원에서 680만원, 방화 6구역은 471만원에서 629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강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사비는 평당 한 500만원대에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시공사들은 이제 600만원대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강남권은 평당 700만원 그 이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 철거하고 착공을 기다리는 사업장인 거예요. 사업장마다 매월 금융비용이 수십억씩 나가는 거죠. 왜냐면 이주했겠다, 철거했겠다, 들어갈 돈 다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야, 우리 공사비 증액 안 해주면 착공 못한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쉽게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사업비,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게 65%, 재건축 단지의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예요. 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공사비가 만약에 50% 증액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합원들 수익 계산, 사업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결국 시간만 질질 끌면서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만 증가하는 사업장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무작정 시공사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조합장이 교체가 됩니다. 비대위에서 난리가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의 중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적정선에서 어떤 식으로 타결을 할 것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도 공지를 하겠죠. 하지만 모든 늘어나는 것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분양가를 인상시킬 거라는 거죠. 올해 1월 5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333개 동에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폐지가 되고요.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은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분양가 통제 수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시행사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겠죠. 특히 공사비 증액 이슈가 있는 곳은 더욱더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조합원들 분담금이 최대한 줄어드니까. 자, 올해 상반기에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문 1구역 일반 분양 물량 920세대, 이문 4구역 일반 분양 물량 1641세대, 휘경 3구역 일반 분양 물량 700세대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워낙 메모드급 대단지의 역세권이다 보니까 실수요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 벌써부터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분양가, 이들 단지들의 분양가는 너무 높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보다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이것보다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마냥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분양가가 수요자의 기대치보다 높다면 어떤 꼴로 난다? 평촌 센터퍼스처럼 0.22대 1 미달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의 경쟁률이면요, 판 처음부터 다시 짜야죠. 그래서 총회를 거쳐서 10% 할인 분양을 측정을 했죠. 조합원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수요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하며 본인들의 손실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무주택 청약자한테 불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분양권 수요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이자이 완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서 장이자이는 완판할 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철산자이는 선착순 분양 이틀 만에 95%가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남은 물량도 얼마 없어요. 선착순 분양 사업장마다 빠르게 물량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주변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많이 다룬 내용이 바로 이 분양권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분양권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 분양권에서 남은 기회가 무엇인지, 지금 1주택자분들은 분양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분양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점이 달라요. 실수요자는요, 분양을 받을 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매력도를 보고 얘가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인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분양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변 초급매보다 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근데 초급매보다 비싸면 청약을 아예 안 넣어버리죠. 근데 투자자는 좀 달라요. 어떻게 접근을 한다? 주변 시세 대비 매력도 좋으면 좋은데 뭐 완벽하게 초급매 수준까지 안 맞춰줘도 돼요. 대신 투자금이 좀 적게 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보다 분양가 기준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계약금 비율을 10%로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실수요자들이 깜짝 놀랐던 구리형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1순위 평균 7.25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전용 82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6억 7천만 원 정도 분양가에 책정됐고요. 옵션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유주택자가 유입되고 당초 예상보다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솔직히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왜 사지? 근데 간단해요. 저것을 사기 위해서 투자자는 돈을 얼마를 쓸까요? 10%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아파트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되어 있죠. 저것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시장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 그리고 전매 제한이 풀리는 1년 뒤부터는 프리미엄 주고 누가 살 거란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부동산 시장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원래 이런 분양권 시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요즘 분양하는 사업장은 아예요. 유주택자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홈페이지나 분양 책자를 제작해요. 그래서 뭐 규제가 뭐가 풀렸고 어떤 제한이 없어졌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분양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역세권에 이제 매버드급 대단지에서 분양을 한다. 그럼 주변 시세 대비 할인료는 좀 낮더라도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분양가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청약을 하시면 돼요. 2024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주변 초급매보다 절대적으로 싸지 않다면 그냥 초급매를 잡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권 투자자들은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주변의 초급매를 못 잡아요. 왜냐면 갭 투자하려면 그래도 요즘 전세가율이 낮아서 매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투자자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과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합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초급매를 빨리 잡는 것도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고점 대비 30% 이상 매물이 간혹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품을 파시는 게 어떠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블로그 있는 거 아시죠?
무주택자, 유주택자한테 앞으로 괜찮은 분양 정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올 분양 정보가 정말로 매력적인 분양가에 이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주택자, 유주택자 입장에서 괜찮은 분양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블로그에 변경된 부동산 제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청약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조세 제도와 대출 규제도 바뀌었는데 저희 부동산에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쉽게 정보를 찾아갈 수 있고 바뀐 내용도 이유 추가하시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